자,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인티어스 프로 타블렛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고, 여기 보시는 신티크 프로 24인치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기들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기 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는 도구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작화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구가 어울리는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스타일로는 내 그림이 좀 심플하다, 복잡한 터치를 필요로 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편집 기능이나 아니면은 보정 혹은 뭐 이렇게 합성하는 그림 이외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는 것에만 신경 쓰는 작업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작업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빠른 시간 안에 아니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쳐내야 된다,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로운 분들, 그리고 디지털 그림을 처음 다뤄본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디지털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이용해서는 처음 해본다, 이렇게 네 부분이 공통적으로 좀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이패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필압에 민감하고, 필압이 이제 펜이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을 이제 감지해서 미세하게 이제 그 굵기나 농도를 체크하는 범위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연하게 그은 선도 굉장히 캐치를 잘해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사실 타블렛을 거의 한 15년 가까이 썼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아이패드나 신티크와 같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기를 사용해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긴 선을 좀 빨리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기기 같은 경우에 선을 세게 빨리 그으면 내 손은 이미 저기 갔는데 그 뒤에 이제 자취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딜레이라 그러죠. 제가 그게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이패드를 사고 작업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게 딜레이가 없더라고요. 빨리 긋던 늦게 긋던 바로바로 따라오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직관적인 드로잉이 가능하죠. 내가 바라보는 펜 앞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처음 그림을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그림을 그려봤는데 디지털로 재료를 바꾸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일단 굉장히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도 프로크리에이트가 그 PC에서 사용하는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보다 그리는 목적으로서의 역할은 프로크리에이트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드로잉 브러쉬들도 그렇고, 이 질감이나 쌓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느낌들도 덧칠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느낌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아이패드 자체의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프로크리에이터 같은 이제 어플들이 가격이 사실 성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뭐 타블렛이나 신티크와 같은 경우에는 PC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입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아이패드 하나를 구입하고 프로크리에이터 하나만 사도 웬만한 작화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로도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복잡하지 않은 그림에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프로크리에이트가 캔버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돼요. 레이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하기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가 11인치하고 12.9인치가 있죠. 그런데 제가 11인치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이즈가 작아서 약간 좀 그림을 넓게 보고 싶을 때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업하는 파일 사이즈가 좀 크면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1m 넘는 사이즈의 큰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혹시나 하고 일부를 갖고 와서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시력이 좀 많이 약해져요. 전 제가 이렇게 노안이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그 타블렛 쓸 때는 못 느꼈는데 아이패드 구입하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딱 앉았더니 갑자기 시점이 좀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노안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안경도 구입해가지고 아이패드랑 CT크 작업할 때는 안경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목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좀 디테일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오래 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뒷목이 좀 뻐근해지면서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좀 중요하죠. 작업하다 보면 오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몸에 좀 이상 징후가 생기면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작업 스타일에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스타일은 약간 복잡한 그림, 내 그림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도 작게도 봤다가 크게도 봤다가 해야 되고, 뭐 편집이나 보정과 같은 효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 오브젝트를 뭐 잘라서 어디에 붙여가지고 그걸 또 보정한 다음에 또 합성을 하고 그 위에 또 리터치를 하고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내가 작업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다. 두 번째로는 실무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작화를 진행해야 되는 스타일. 그리고 처음 디지털 작업을 하긴 하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이 펜타블렛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펜타블렛은 일단 포토샵이나 페인터와 같은 툴을 중심으로 강력한 편집 기능과 보정 기능,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브러쉬들을 가지고 복합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는 거를 포함한 다양한 작화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화의 퀄리티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죠. 두 번째로는 타블렛 자체는 아이패드나 신테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건 아니에요.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그 인투어스 프로도 거진 한 40만 원 이상 가니까 저렴하진 않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세 번째로는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C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하게 돼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니터를 2개 이상 쓰게 되면 한쪽에서 작화를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 작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확인하거나 서치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에 메인 모니터를 놓고 왼쪽에는 자료를 이제 확인하는 모니터를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한 40인치짜리 대형 모니터, 영상 작업 때문에 모니터 겸 TV를 갖다 놓고 트리플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작업을 하면서 왼쪽으로 자료를 보고 오른쪽에다가는 뭐 할 거 없을 때 이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걸 틀어놓고 영화를 감상하면서 혹은 이제 뭐 다른 영상들을 이제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 모니터 정면을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피로도가 적어요. 고개를 쳐박고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딱 정확히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적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작업하는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 왼쪽으로 자료도 보고 오른쪽으로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조금 더 덜 피로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보잖아. 그러니까 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블렛 썼을 때는 시력이 거의 나빠지지 않았어요. 시력이 지금도 1.0, 1.5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컴퓨터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좌우를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대신에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림을 처음 그리시거나 아니면 수작업을 그리시다가 건너오셨을 때 특히나 이제 많이 헤매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은 타블렛에 가 있는데 눈은 모니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과 눈의 이질감이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로잉의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특히나 이제 아주 미세한 작업을 이렇게 세세하게 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머리카락을 이제 그린다고 하면은 타블렛을 그리면은 하나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되돌리기를 해요. 컨트롤 Z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긴 머리결 같은 경우에는 한 올 그리고 되돌리기를 거의 한 10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이 그 타블렛 4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기존에 뭐 사용 중인 PC가 괜찮은 성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타블렛 과 맞춰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전문적인 PC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본체하고 모니터 더해서 적어도 100만 원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체 한 70만 원에 모니터를 27인치가 한 2, 3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본체 모니터 더하면 1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윈도우를 깔아야 되잖아요. 윈도우도 한 2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포토샵도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정도를 내면은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타블렛 40에 어도비가 다 쓴다고 치면은 1년 구입해서 70만 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윈도우 더하면 이것도 10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못해도 이것도 한 200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처음 이제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세 번째로는
아주 전문적인 작화를 하고 싶다. 복잡한 터치나 이런 편집 보정이나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들도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금이 넉넉하다. 조금 시스템을 좋게 갖춰도 상관없을 것 같다. 실무적으로 일러스트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내 인생 걸겠다. 이거 내가 이 디지털 일러스트를 시작해서 이걸 갖고 돈을 벌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때는 저는 뭐 주저앉고 신티크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티크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패드의 장점과 타블렛의 장점을 전부 다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직관적인 드로잉이나 뭐 그리는 도구로서의 편의점이나 타블렛의 그런 효율적인 작화 기능들, 그런 장점들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내적으로는 단점이 없어요.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더 터치감은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터치감은 펜 마우스가 이 액정에 닿을 때의 느낌 있죠. 이 느낌이 아이패드는 펜이 유리판에 흡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꼼꼼하게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쫀득쫀득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티크는 펜은 이제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데 이 액정 자체가 예를 들면은 옛날 클리어 파일이라고 리포트 같은 거 넣어놓는 투명한 파일 있죠. 그 파일 보면 이제 두꺼운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 두꺼운 비닐 중에 미끌미끌한 거 말고 아주 미세한 거실거실한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실거실한 느낌이 살짝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패드의 유리판에 쫀득하게 붙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신티크의 약간 자잘한 느낌의 터치감은 조금 더 질감 있는 종이에 그리는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터치감은 좀 더 신티크 쪽이 좋은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펜과 이 드로잉되는 커서 사이에 유리판이 있죠. 근데 유리판이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굉장히 이 간격이 좁아서 진짜 그냥 종이 위에 그리는 느낌이 나는데, 신티크는 약간 이 판이 두껍기 때문에 이 펜 끝과 아이콘 사이에 살짝 유격이 보여. 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그리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딜레이가 아이패드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신티크는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제 생각에 거스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24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화면이 커서 큰 작업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력이 굉장히 세계의 기기 중에서는 제일 높았어요. 아이패드나 펜타블렛은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좀 용이하지만 신티크는 이거는 그냥 돌이야 돌. 얘는 그냥 책상 위에 고인돌 올려놓은 수준이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해요.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은 딴짓을 못해요. 그냥 머리 쳐박고 그려야 돼요. 그냥 쭉쭉.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타블렛 사용할 때는 모니터를 보면서 곁눈질로도 다른 모니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신티크는 얘를 보면 다른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신티크 쓰면서 다른 걸 못 보니까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집중도가 높아져서 작업은 잘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반대로 일단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졌고, 지금 좀 적응이 됐습니다만 한 보름 동안은 밤에 불빛이 굉장히 좀 흐려 보이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네온사인 같은 거 보는데 좀 흐려 보일 정도로 좀 고생을 했고, 그리고 거북목 될 확률이 높아요. 가뜩이나 제가 목이 좀 앞쪽으로 많이 나온 편인데 신티크 사용하면서 거북목이 더 심해진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좀 건강상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이거죠. 가격이죠, 가격. 제가 이거 24인치 구매하는데 신티크만 270만원 정도 하고, 여기다가 에리고 스탠드라고 해서 이를 고정시키면서 높낮이 조절되고 회전까지 되는 기능을 하는 받침대가 있어요. 에리고 스탠드도 거의 60만원 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신티크 하나 세트를 구입하는 데만 거의 350만원이 넘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PC하고 모니터하고 신티크 합하면 이 가격은 거의 500이 넘어가죠.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티크까지는 아직까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정리하자면은 완전히 실무적으로 진짜 이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도 크고 작은 작화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 진행을 하는 목적이라면 저는 어쨌든 일단 타블렛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PC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이거는 작업 자체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료 조사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거나, 혹은 PC를 이용한 다른 목적의 부분들도 PC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타블렛과 PC 조합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조합은 타블렛에 PC 여기에 모니터 2대, 듀얼 모니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그림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뭔가 그림의 스타일을 이제 갖춰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뭔가 빨리 그러니까 디지털로 그리는 그림의 실력을 좀 쌓아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때는 이제 아이패드가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가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금도 괜찮고, 아예 그냥 이 직업을 갖고 내가 한번 확실하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라면 신디크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